최근 몇십 년 동안 연재했던 인기 만화 원피스가 드디어 최종장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한때는 이거 작가가 죽을 때까지 연재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막상 최종장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언젠가는 엔딩이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몇몇 작품은 몇십 년이 지나도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작가가 살아있을 때 엔딩이 날까? 라는 의문이 드는 작품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몇십 년째 연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완결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만화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니시오 이신의 대표 작품인 이야기 시리즈는 독특한 연출과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2009년 다케모노가타리를 시작으로 2018년속 오와리모노가타리까지 애니화된 이 작품은 제작사인 샤프트에게 엄청난 대박을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샤프트는 이야기 시리즈 전부를 애니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야기 시리즈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작가인 니시오 이신이 소설을 계속 쓰기 때문이죠. 엥? 작가니까 당연히 계속 소설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작가는 이미 최종화만 여러 번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이야기 시리즈는 장기로 연재할 것이 아닌 괴물 이야기의 1장 히타기 크랩 하나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見えます。あの時と同じ大きな影が。 근데 이게 좋은 평가를 받자 후속작을 집필하면서 괴물 이야기는 단편이 아닌 시리즈물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가짜 이야기의 학원, 츠키이 피닉스에서 완결을 내는 듯 했지만 후기에서 갑자기 고양이 이야기와 괴짜 이야기를 쓴다는 예고를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시즌제를 도입해서 고양이 이야기 흑으로 퍼스트 시즌을 끝내고 세컨드 시즌에 들어가면서 계속 집필을 하다가 사랑 이야기로 이야기 시리즈를 완결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파이널 시즌을 발표하면서 이야기 시리즈의 완결을 미루고 속끝 이야기의 에피소드 코요미 리버스가 최종화란 타이틀을 달아 찐찐막으로 완결될 줄 알았지만 이번에도 뜬금없이 츠기모노가타리의 예고가 나왔죠. 이후에도 매듭 이야기에서 완결이 난다고 했지만 인내 이야기를 시작으로 몬스터 시즌이라는 새로운 시즌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노모노가타리 학원의 에피소드 나데코 어라운드가 최종화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니시오 이신이 계속 최종화를 번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웃긴 건 시리즈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팬들이 떨어져 나가기 일쑤인데 이야기 시리즈는 재미없는 건 또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수요가 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디그레임에는 인간의 영혼을 재료로 악마를 만드는 노아의 일족과 그를 막는 엑소시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입니다. 한때는 건당 100만 부를 팔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현재는 누계 2,500만 부를 돌파한 대히트작이 되었죠. 애니가 되었을 당시에는 DVD 판매량 14,757장을 넘어서면서 코드기어스 반역의 르르슈와 데스노트 같은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만화는 현재 결말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화가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겹쳤기 때문입니다. 디그레임에는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표절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소년 만화들 사이에서 흔하다면 흔한 연출과 구도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초반만 해도 조금 비슷한 정도여서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힘을 사용하는 서드 엑소시스트의 무기가 아라비안 마신 모함담 램프의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작가나 잡지사인 소년 점프에서 해명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점프에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고 작가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당시에 작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휴재가 잦아들었고 결국 연재 중단이 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표절 논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면서 큰 문제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는 작가 본인이 캐릭터 설정을 좀 더 고안할 필요를 느껴 월간지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월간지이다 보니 연재 속도는 더더욱 느려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주기가 3개월인 개간지 점프 스퀘어 크라운으로 이적을 하면서 분량과 전개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된 결과 결말 역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서 두 번째 애니화인 디그레임앤 할로우가 나왔을 때에는 별다른 화제가 되지 못했을 뿐더러 블루레이나 DVD마저 발매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도박묵시록 카이지는 보증으로 빚이 생긴 주인공 카이지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묘한 도박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다른 도박 만화들과는 달리 도박을 하면 어떤 파멸을 맞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주인공인 카이지가 먼치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스토리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화화만 3번 했고 중국에서는 아예 판권을 사서 한 번 더 영화화를 했으며 애니도 한정 가위바위보 편에서 2카드 2편, 지하 노역장 편부터 늪편까지 총 2회의 애니화를 하기도 했죠. 겉으로만 보면 아주 문제 없어 보이는 이 만화는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정상적으로 느린 연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연재 속도가 느려봤자 얼마나 느리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도박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건물에서 추락하는데 무려 7주나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작가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고질적 문제인 느린 스토리 전개와 억지 분량 늘리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작중에서 도박을 하는데 상대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만 구도 바꿔서 여러 것 사용하거나 앞에 있던 장면을 몇 번이나 회상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다양한 전개를 상상하는 것들이 전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지는 이런 요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데요. 2004년부터 시작해 2023년 현재까지 연재 중인 4부 도박 타천록에서 주인공은 24억 도주편을 제외하면 작중으로 겨우 1일이 지났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개 속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 하차하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본편보다 스피노프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카이지의 하루를 무려 16년 동안이나 연재한 것도 대단하지만 전작인 아카키 어둠에서 춤추듯 내려온 천재는 마작 한 번 연재하는데 21년이라는 미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헌터 바이 헌터는 2021년 일본 만화 총선거에서 1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 만화는 1990년 소년점프의 암흑기 시절 원피스와 함께 소년점프를 구원해준 작품으로 OVA 4개, 정식 애니화 2회, 극장판 2편을 내보냈을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요. 현재도 가장 재미있는 만화 2위, 최고의 소년 만화 6위 등 투표만 했다 하면 상위권을 가볍게 차지하는 미친 인기를 가지고 있죠. 이 작품의 결말이 안 보이는 이유는 또 특이한데요. 바로 휴재 때문입니다. 헌터 바이 헌터는 툭하면 휴재를 때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휴재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98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무려 24년 동안 겨우 37권이 나올 정도였죠. 이 정도면 연재를 한 기간보다 휴재를 한 기간이 더 긴 수준인데요. 특히 2015년에는 1년 내내 휴재를 하기도 했고 2018년 11월 26일 이후부터 휴재를 시작했을 때에는 3년 11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24일에 연재 재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휴재가 계속되는 이유는 과거 주간 소년 점프와 재계약을 했을 때 자유연재 계약을 따낸 것도 있지만 작가의 건강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작인 유유백설을 연재했을 당시 요통과 심장이 안 좋아 누운 상태로 만화를 그렸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눕는 자세 이외로는 지필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점프에서 만화를 강제로 장기화시켰고 이후 재계약 때 아프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자유연재 계약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팬들은 그가 연재를 재개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고 하네요. 파이브 스타 스토리는 연재가 한창이던 90년대 당시 방대하고 디테일한 설정을 가진 것은 물론 뛰어난 작화와 멋진 메카닉의 디자인 그리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만화였습니다. 이 만화는 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연재를 해서 유명한데요. 메카닉 디자이너이자 작가인 나가노 마모루는 앞서 말한 토가시 요시히로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으로 휴재를 많이 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토가시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라는 납득 가능한 이유로 휴재를 한다면 나가노는 별의별 이상한 이유 때문에 휴재를 한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가시의 경우 한때 드래곤 퀘스트를 하느라 휴재를 했다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반면 이 사람은 진짜로 게임을 하기 위해 휴재를 하는 미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버추어 파이터 2에 빠져서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놀다가 전개를 모조리 까먹어버려서 설정을 새로 만들어버렸을 정도였는데요. 이외에도 나가노는 세밀한 설정을 짜내는 지독한 설정 덕후이기도 한데 자신이 만든 설정을 뒤엎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입니다. 파이브 스타 스토리의 리부트작을 연재했을 때에는 휴재를 한 뒤 연재 재개를 발표함과 동시에 20년 동안 짜왔던 설정을 한 번에 엎어버리는 미친 짓을 하면서 많은 팬들을 배신 때리기도 했죠.
물론 리부트는 역사 개변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마저도 극장에서 상영하는 꽃의 시녀 고딩 메이드를 보지 않았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설정이라서 많은 팬들이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작가 본인이 연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参ったなまったく 그는 애초부터 전통 있는 기모노 가게를 하는 집안인데다가 5스타 스토리의 상품만으로도 돈을 왕창 벌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누가 일이나 알아봐줘, 만화 그리는 것만 빼고 라고 말하거나 내가 죽기 전까지 다 못 그리면 내 아들에게 물려줄게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등 진짜 제정신인가 싶은 말과 행동을 보이기도 했을 정도였죠. 이런 이유 때문에 5스타 스토리는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본은 16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만들어 놓은 연표로는 3분의 1밖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르고 13은 초일류 스나이퍼 고르고 13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입니다. 1968년부터 연재해서 5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재되고 있는 이 만화는 발행 건수가 가장 많은 단일 만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만화이며 정본, 단행본 판매 집계가 누적 3억 부라는 미친 기록을 가진 작품인데요. 고르고 13은 주인공 고르고 13의 강한 인상과 세계 정세나 시사 문제 등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 정서를 다룬 부분은 과거 한 외무 대신이 이 정도로 국제 정서를 잘 다룬 작품이 있었나? 라고 말할 정도였죠. いつから CIA と FBI が仲良くなったんだ 거기에 옴니버스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진입 장벽 역시 상당히 낮아 아무 파트부터 봐도 문제가 없는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르고 13은 오히려 이런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영원히 연재될 만화가 되었는데요. 이 만화는 작가인 사이토 타카오가 한 인터뷰에서 원래 최종화를 구상해놨지만 내가 생각한 최종화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르고 13은 저의 손에서 떠난 작품입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 멋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결코 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한 만큼 현재까지도 연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사이토 타카오가 암으로 인해 사망했지만 만화는 여전히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원히 완결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가장 황당하셨나요?